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유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28일 4시 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좀 상당히 좀 비중을 강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총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지수의 움직임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볼 수가 없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그런 관측으로 조금 쉽게 투자를 좀 결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전에 제가 달러의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좀 이제 조금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FOMC에서 그런 회의, 뭐 금리 결정, 뭐 그런 것들,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게 꼭 삼성전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 시황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장을 왜 봐야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관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체계적 리스크, 제가 다른 종목들을 브리핑을 해드리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시장 위험입니다. 이 체계적 리스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기업의 가치, 내재적인 이 기업의 가치, 지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 이거는 우리가 좀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게 뭐 분할 매수라든가 비중 조절이라든가, 자, 비중 조절, 그리고 분산 투자. 자, 분산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B, C 기업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고, 비중 조절은 뭐 매수했다 팔았다 이렇게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고, 분할 매수는 나눠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조절을 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주식은 원본 초과 손실은 나지 않지만 원금에 대해서 손실은 날 수 있는 게 그런 게 주식이거든요. 원금에 대한 손실이 날 수 있다. 물론 초과 손실이 나진 않죠. 우리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진 않을 거잖아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 까지는 올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130만 원 막 이렇게 원본을 초과해서 추가적으로 손실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긴 하지만 분할 매수와 비중 축소,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을 내재적 가치,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그런 리스크 관리를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이고, 자, 이런 것들하고 좀 싸우는 게 체계적 시장 리스크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영향을, 이 종목들이 다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장 위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때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 같이 하락한 종목들은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상승을 합니다. 하락한 종목들은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상승을 해요. 자, 그럼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제가 이전에 FOMC 관련돼 가지고 채권 수익률, 자,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우리 시장의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금리가 떨어뜨려 가지고 시장의 부양성, 유동성을 계속 이제 뭐 자산을 불어 넣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장을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니까 우리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진입을 해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거는 이전 시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그리고 반대로 치면은 이번에 달러가 반등이 나왔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도세가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았구나. 자, 코스닥 지수도 조정을 받았구나. 이런 게 바로 시장 리스크입니다. 시장 리스크.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 뭐 이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분산해가지고, 국제 분산해가지고 뭐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30% 투자를 하고, 뭐 한국 시장에 40% 투자를 하고, 채권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하지 않는 이상이야 이 리스크는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계속 매수를 한다거나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시장 리스크, 개별 리스크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자, 지금 달러가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됐죠? 조정을 받았어요. 자, 이 원인이 뭐냐?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순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파월 FOMC죠. 파월 연준 의장 경기 회복 낙관론에 경계를 한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다. 실업률은 10% 가까울 것이다. 저금리와 자산 가격 상승은 상관관계가 낮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직까지는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자산 가격과 저금리와는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동성을 불어 넣어주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런 거 신경을 안 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경제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경계를 했다라고 하죠.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경기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왔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사실 효과가 조금 미미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도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힘든 시기가 남아있다. 경기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경계심이 나왔던 거예요. 이전 같은 경우에서야 이런 경기가 반등이 안 나오면 부양책 계속 진행을 하겠네, 유동성 풀어 넣어주겠네, 주식 상승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파월 의장은 백신 접종보다 경제를 위해 중요한 것은 없다.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가 회복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가시적이진 않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부양책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연준이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에도 계속 인내심을 보일 것이다. 계속 경계를 계속했다는 것이 물가 상승하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한동안 그래도 물가 상승을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경기가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좋아지는 거야? 약간 그런 경계감. 물가 상승 가능성보다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백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저금리와 자산 가격 상승의 그 상관관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만큼 밀접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좀 선을 좀 그었는데 좋은 쪽으로 선을 좀 그었습니다. 자산 매입을 아직까지 축소를 하는 것은 시장에 달러를 다 풀었던 것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시간은 아직까지도 언급하는 것조차도 좀 무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시장은 왜 빠졌냐? 경제 앞날을 물가는 그래 알겠어. 이제 백신 진전이 진행된다라면은 경제 활동과 고용 회복이 완만해졌기 때문에 조만간 금리 상승을 좀 할 수도 있겠구나. 자,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시장에 돈을 불어 넣어주는 것도 현행대로 유지를 하겠다. 동결을 한다. 금리 동결을 한다. 동결. 자,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이제 효과가 경기 회복이 좀 보여주면은 물가랑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경기 회복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은 금리 인상을 좀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뭐 완전 고용과 2% 장기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때까지 현재의 완화적 통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죠. 자, 물가가 상승하면은 물가가 아니라 채권 수익률, 이 금리를 지금 최근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채권에 대해서 가격 이게 좀 복잡해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이자가 좀 높아지죠. 이게 안전자산으로 좀 돈이 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만 가격보다는 이 수익률, 채권 이자 수익률이 좀 높아. 실질적인 이자가 좀 돈이 안전자산으로 좀 몰릴 수가 있다. 자, 장기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때까지 완화적 통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자, 일정 기간 넘더라도 용인하겠다. 자, 그러다면 이제 채권 수익률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달러가 반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좀 있다. 경제활동 고용 회복 속도 완만해져. 이것 때문이죠. 백신 효과가 백신 진전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정책들이 변화가 있다. 자, 근데 키워드를 줬어요.
백신이 이제 효과가 나가지고 경제 활동이랑 고용 회복 속도가 완만해진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언급하는 것도 아직까지 시기상조인데 이게 효과가 좀 나타나준다고 한다면이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망을 하면서 약간 헤지펀드, 약간 공매도, 약간 이런 헤지펀드, 여기서 얘기하는 헤지펀드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최근에 우리 뉴스 보면은 뭐 게임 뭐였죠? 그거 해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 해가지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기간 다 공격하고 뭐 때려 몰려와가지고 주가 상승시키고 거기서 이제 마진콜 내지 않으려고 현금 확보를 해서 마진콜 안 받게 또 추가로 자금을 확보를 하고 게임스탑과 AMC 공매도가 좀 몰려있는 그런 기업에 개인 투자자들이 억지로 막 매수를 엄청 해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뛰어 올라온 겁니다. 자, 매도 포지션을 처리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자, 공매도 포지션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헤지펀드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보유한 다른 종목을 강제로 매각하는 상황이 내몰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이게 장기적인 요인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공매도 이거를 좀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연준 준비제도, 연준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시장 불안을 달래지 못했다. 자, 결국에는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고 이를 시장에 충분히 알리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고 추가적인 완화 가능성이 뚜렷하게 제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일단 실망을 했고 회복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지만 중기적인 경제 전망은 다소 개선됐다는 견해를 표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물가가 그 금리를 좀 상승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걸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달러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죠. 읽어보면은 시간이 있죠. 아직까지 달러의 상승폭이 엄청나게 강할 것이다. 이거를 다 회복을 할 거예요. 1200원까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장이 오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실망을 했고 시장은 기대했던 요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러 상승으로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우리 달러 움직임이랑 달러래 코스피 움직임이랑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보셔도 거의 무방해요. 자, 최근의 움직임 거의 뭐 유사하게 방향성을 완전히 같이 해서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은 FOMC 실적 발표가 좀 FOMC하고 이 기업들 미국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상승의 계기로 좀 되기보다는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가 있어도 좀 무시를 하고 그냥 돈의 힘으로 유동성 자세로 막 끌어올려주고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약간 악재에 조금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게 또 하락장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승 중에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호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좀 같이 나와주면서 쉬어가면서 상승하고 약간 이런 흐름들이 좀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저점 잡는 게 포인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가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들어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조정을 받고 이 주가가 합당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것들이고 단기적으로 보자면 변동폭이 좀 커진다라는 것들이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들이 되겠고요. 뭐 일단은 시기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들,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 뭐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시기적인 그 좀 여유는 남아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좀 가격을 조금 누르면서 조정을 좀 받을 것인지, 중기 추세가 좀 이제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할 매수, 비중 조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분산 투자. 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저점이다, 바닥이다. 그걸 누가 잘 잡느냐가 앞으로의 수익률을 결정을 할 겁니다.
이제 좀 보수적으로 너무 비중을 막 몰빵하고 영끌해가지고 사고 막 그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죠. 그런 리스크가 높은 그런 매매는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보수적으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버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요인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금요일에 달러가 계속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개파락을 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좀 들어와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주식 투자는 항상 꾸준하게 수익을 보냐 지금 잠깐 수익 보고 손실로 뱉어내냐 그게 또 장기적인 수익률에 결정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만 수익을 볼지 아니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저희 뭐 AP투자연구소랑 같이 앞으로 좀 건전한 그런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김현주 총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 1월 22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들어와 보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한양 ENG 현재가 19,800원 1차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8,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 파라텍 현재가 15,500원 1차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2분에 동아기업 현재가 63,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5,400원 손절가 6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1차 목표가 한양 ENG 돌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댓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되는지 한양 ENG 동아기업을 수익 실현했고 파라텍은 가지고 있다 손절가를 지켜달라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장중에 우리가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더 드리고 있죠. 자, 우리 VIP 포트도 간단하게 수익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오시면은 뭐 도움되는 말씀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무료 추천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자, 뭐 100% 수익은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제 도움이 이제 단기적으로 종목을 좀 사고 팔고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